그러면 우리가 왜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 뇌의 그 작동 원리, 운영 체계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수월성 교육을 위한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이렇게 교육하는 거가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우리가 신경과학적,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 뇌의 작동 원리, 우리 뇌의 운영 체계,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컴퓨터를 잘 하려면 컴퓨터의 운영 체계,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듯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죠. 그래야 이제 우리 뇌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 분이 토마스 울시예요. 이분이 생후 2, 3일 후 수염을 제거한 쥐의 뇌세포 변화를 봤는데, 일단 수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위스커가 수염에 쥐는 이 수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쥐 구멍을 다니면서 안 부딪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수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각 수염에 해당하는 뇌세포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가. 그런데 저거를 2, 3일 후, 생후 2, 3일 후 저 수염을 가로로 다 뽑은 거예요. 뽑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며칠 후에 그 해당하는 뇌세포가 다 사멸이 된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뇌세포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에너지는 소모를 하죠. 쟤들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의도식하는 세포들이 많으면 생존에 불리하니까 쟤들을 다 사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저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수염을 제거해 버리면 어느 수염을 많이 쓰냐면 그 옆에 그 제거된 수염의 옆 수염은 이제 더 많이 쓰게 되죠. 가운데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옆에 수염의 뇌세포들이 커진 거예요.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제거해도 마찬가지. 수염을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다 뇌세포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지 않은 뇌세포는 퇴화가 되고 사용을 많이 한 뇌세포는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면 거기에 관련된 뇌세포가 발달을 하고 안 하면 그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뇌세포가 사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 그러니까 그런 그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우리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 그 능력이 계속 발달한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신경과학이 더 발달해서 예전까지는 세포 수준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 시냅스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수천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덴드라이트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시냅스의 항구적인 변화다, 퍼머넌트 체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전에 before learning 있다가 어떤 것을 학습을 한 후에는 스파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시냅스의 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거의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떤 시냅스의 퍼머넌트 체인지가 생긴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체인지가 이제 퍼머넌트 체인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 배선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다르고 학습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러카스 대학 분자행동 신경과학센터 소장 탈랄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그러니까 너의 뇌를 create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From the input you get. 너가 받아들이는 input. 그러니까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에서 이제 무의식에 생중계되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것도 의식에 인풋이 되는 거고, 내가 읽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거 모든 것이 인풋이죠. 그 인풋에 따라서 너의 뇌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명확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우 싱킹에 소개한 내용을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시냅스의 과잉 생산 및 가지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뇌는 시냅스가 굉장히 원래 많이 있어요. 오버 프로덕션 돼 있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프루닝이 돼요. 점점 필요 없는 시냅스가 없어지고 의미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져요. 태아의 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냅스를 만들어내요. 이처럼 과잉 생산된 시냅스는 출생 후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뇌 기능에 필요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시냅스는 출생 시에 가장 많고 생후 1년 동안 현저히 감소하다가 이후 비교적 천천히 감소해 어른이 되면 출생 시보다 몇십 배 감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가 많을 때 학습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학습 효율은 활성화된 시냅스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냅스가 많을수록 학습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이제 학습 효율이 높죠. 어릴수록 뇌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 특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 즉 뇌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는 어떤 능력도 미리 만들어주지 않는다. 태어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뇌의 이러한 운영체계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대단히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냅스의 그 운영체계, 우리 뇌의 운영체계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을 미리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무를 타고 사냥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미리 안 만들어줘요. 현대에 내가 축구 선수가 될 거면 축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미리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네가 요구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